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오늘도 XRP에 관련한 소식들 가지고 왔고요. 며칠간 좀 마음 졸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젠 XRP를 뭘 믿고 버텨야 되냐? 이 질문이 가장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미 배경이 된 관세 뉴스보다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과 그 변수들이 어떻게 XRP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관세는 이제 시작점이었고 진짜 변화는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100% 관세 발표는 하나의 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은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면 반발했고요. 미국과 중국은 무역 긴장감 속에서도 대화 지속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재무부 장관이 중국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흐름은 결국에 긴장 고조에서 반응 조정, 그리고 협상 또는 완화의 경로를 시사합니다. 이 경로가 열릴 경우에 시장은 생각보다 반전 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주목해야 될 뉴스들을 제가 좀 시나리오 형태로 만들어 와봤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자, 첫 번째로 관세 완화 또는 유예 발표가 일어나면 미국 정부가 일부 품목의 관세 유예 또는 철회 검토를 공식화할 거고요. 위험 자산의 유입이 다시 일어나고 XRP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중국의 보복 조치 강화. 자, 반격 관세 발표 또는 히토리 수출 규제를 확대한다. 이러면 시장이 불안해지고 시장의 불안이 재확산되고요. XRP의 단기 압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무역협상 공문 발표. 자, 양국이 정상회동 일정 발표 또는 합의 문서를 일부 유출하는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대감이 상승하고 시장의 안정감이 다시 돌 겁니다. 자, 네 번째 시나리오. 미국 기준금리, 그리고 유동성 변화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유동성이 회복되면서 위험자산으로 다시 한번 유입이 일어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시나리오. ETF 승인 또는 제도 관련 구체화 발표. SEC나 관련 기관의 XRP ETF 관련 문서 유출 또는 결정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XRP 중심의 반등이 동력이 될 거고 제도권 인정이 강화될 겁니다. 자, 이 시나리오는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띄워드린 그 자료를 캡처를 해놓으시고 어떤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XRP의 흐름은 어떻게 했구나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지금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 뉴스 플로우를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가 이미 시장에 받아들여졌다면 이후에는 뉴스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완화 여부, 그리고 협상 가능성, 그리고 유동성 복귀 등, 그리고 XRP는 제도권 진입 가능성과 실사용 네트워크 기반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이 시작될 때 자금이 가장 먼저 몰릴 코인입니다. 특히 ETF 관련 뉴스 또는 제도 정책의 변화 발표가 나오면 XRP는 당연히 원래 모멘텀을 되찾고 다시 한번 제도권 자산 후보군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장은 지금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로 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완화 국면 진입 시나리오.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 부담을 고려해서 일부 품목에 관세 유예나 협상 신호를 내보내는 흐름. 이 경우에는 달러의 강세는 다시 꺾이고 다시 위험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은 비트코인의 반등,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자금 순환, 그리고 제도권 친화 코인 XRP로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즉 유동성의 2차 파도의 중심에 XRP가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긴장의 재확산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만약 중국이 여기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미국이 관세를 실제로 강행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회피가 재차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흐름은 대체로 단기 과잉 공포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그러니까 한 번의 충격이 왔으면 이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에 이 충격이 정책 완화나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XRP는 현재 거시경제의 흐름 속에서 다른 알트코인과 굉장히 큰 차별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제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요. XRP는 미국 법원에서 비증권 판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건 제도권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가장 낮은 코인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금융 네트워크의 활용성. 자, 리플의 국제 송금 네트워크는 은행 및 기관들과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단순한 시세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자산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자, 그리고 ETF 후보군 가능성.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에 암호화폐 제도와 정책이 본격화되면 비트코인 외 첫 ETF 후보로 언급되는 자산이 바로 XRP입니다. 자, 이건 단기적인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중기적으로 한 1년 전부터 단기 뉴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 자,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이번에 급락은 가치 훼손이 아니라 사실 가격 조정에 불과했다는 점이 좀 명쾌해집니다. 자, XRP의 가격별 시나리오를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첫 번째로 완화 시그널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예상 전개는
관세 유예나 뭐 협상 이런 거겠죠. 협상.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구간을 3,900원 정도. 여기 구간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기 목표로는 당연히 4,8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복 강화나 불안 지속이 일어나면 일시적인 공포 지속 후 반등하게 되겠죠. 이때는 2.3달러에서 2.5달러 지지 시 반등하게 될 거고, 중기적으로는 3달러대 회복 후 조정을 좀 받게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ETF 제도화 뉴스 등장하면 SEC와 CFTC, 백악관 언급 등 이런 전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3.5달러를 즉시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게 될 겁니다. 3.5달러면 약 5,000원 정도.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4.8달러에서 5.2달러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시경제 쇼크가 나오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달러가 급등하고요. 달러가 급등함에 따라서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다시 낮아집니다. 이럴 때는 2.2달러 이탈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고, 이탈하면 이때는 조금 물량을 털어놔야 될 수도 있겠다. 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인 흔들림보다 정책 방향과 사실 제도화 뉴스가 XRP의 본질적 변곡점을 결정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은 점점 제도권 편입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 2.3달러에서 2.5달러 구간, 즉 3,000, 3,500원 정도. 이 구간만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구조적 위험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범위는 심리적인 손절이 집중된 구간이기도 하니까 지지가 유지되는지, 이렇게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지,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격 반등보다 뉴스의 흐름과 동시에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트럼프 관련 뉴스가 다시 한번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 때 XRP의 차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한 상승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 없는 상승이라고 하면 좀 단기 반등일 수 있지만, 뉴스와 함께 오르는 흐름을 가져갔다, 이러면 추세 반전,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발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하지만 시장은 결국에 소문에 매도하고 현실에 매수합니다. 관세 이슈가 현실화되고 나면 그 다음은 정책 완화, ETF 유동성 복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머지않아 다시 시장의 중심에 오르게 될 겁니다. 요약하자면 XRP는 공포를 이겨낸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핵심 키워드는 정책,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제도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금융 네트워크 자산으로 재평가받게 될 거고요. 당연히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등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2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 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